안녕하세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이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네, 혜원 씨 혹시 기다리시는 거 좋아하는지요? 아유 목사님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맞아요. 기다린다는 건 힘들고 또 지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또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그렇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초대 손님이십니다. 시청자님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누가 초대 손님일까 기다리고 계실 텐데 기다림 속에 행복과 기쁨 그리고 좋은 일들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한번 행복 택시로 출발해 볼까요? 갑시다. 네. 네. 자, 이제 아버지 나의 아버지 행복 택시 9번째 운행을 시작합니다. 네, 갑니다. 자, 오늘의 힌트 내용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세 가지 힌트가 담긴 봉투를 가지고 있고요. 첫 네. 번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예, 그렇죠. 네. 첫 번째 힌트는 최단신. 단신도 아니고 최단신이면 최단신이라고 누구의 하면 키를 이야기하는 게 속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최단신이라고 얘기하면 키가 굉장히 그 분야에서 그렇죠. 최고로 단신이다. 예,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마도 어떤 특정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는 추측을 특별한 해봅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럼 키와 관련되는 분야가 뭐 모델 분야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치, 뭐 모델도 있고. 모델이 보통 키가 큰데 그 중에 좀 특별할 경우 최단신 모델이다. 예, 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같은데요. 운동. 네. 맞아요. 프로농구, 프로축구, 아, 이런 선수들 가운데, 저 사람이 최단신이래.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난히 키가 좀 크면 유리한 종목이 뭐 배구 아니면 농구 뭐 그런 쪽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분야를 한번 이렇게 예, 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어떤 직업을 하는 분이실까? 두 번째 힌트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두 번째 힌트는요. 3대 3입니다. 3대 3. 3대 3. 오늘 게스트가 세 분인가요? 그러면 3대 3이면 저희도 지금 MC가 3명이어야 세 돼요. 명이시 맞아. 그거는 아니네요. 어. 우리 옛날에 미팅할 때 3대 3 미팅도 하곤 했는데. 미팅 어.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학창 네. 시절에는 네. 하곤 했죠. 그러시구나. 그럼 3대 3의 의미는 뭘까요, 목사님?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네. 농구와 좀 관련이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목사님 농구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하시는 것도요? 그럼요. 얼마 전에 했던 것은 상대팀은 3명이었고 치면 네. 우리 팀은 나, 우리 사위, 그리고 중이 짤이 손자. 3대가. 그 3대가 3대 3 농구를 해서 아유. 승리했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아주 행복한 건 기억이 아니라 추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최단신의 네. 농구 분야에서 키가 좀 작은 네. 농구 선수인데 3대 3 뭐 길거리 농구와 관련된 그렇겠죠. 뭐 그런 농구 선수로 살짝 저희가 네. 추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세 번째 힌트가 저에게 결정적 단서를 준다면 저희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약간 뜬금없이 박하사탕이 나와서 박하사탕. 약간 실망스러운 아니 어떻게 농구 선수가 회장 최단신 3대 3. 그런데 박하사탕을 박하사탕. 좋아하는 전혀 연관이 안 되네요. 갑자기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한 어허. 저희가 갑자기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방향성을 놓쳤어요. 그래요. 박하사탕 때문에 박하사탕 때문에요. 직접 한번 만나 뵙고 확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저희가 오늘은 실패입니다, 목사님. 실패. 실패인데 박하사탕 설렘이 때문에. 가득한 실패. 네네. 네, 그런 누구실까? 누구가 어떤 분이 행복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실까라는 설렘을 가지고 예, 저희가 열심히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키 빼고 다 큰 것 같아요. 진짜로. 손 한 번만 보세요. 예, 손도 발도 크고. 근데 이거 왜 이래요? 아,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멀쩡한데 계속 게임을 뛰어야 되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다가 연골 이쪽이 다 완전히 이제 굳은 거죠. 아이들은 되게 신기하게 보고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영광의 그걸 보고 지금은 이제 조금 자랑스럽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열심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아 여기가 이제 행복정류장.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만질 수도 없는데 느껴진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모퉁이만 돌면 아마 행복 정류장이 있을 겁니다. 아하. 네. 자 추우니까 빨리 오세요. 머리도 춥습니다. 저기서 계시네요. 여기시구나. 한눈에 알겠네, 한눈에. 아 택시 여긴가요? 아이고 아이고, 내리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문까지 열어주시고요. 네, 레이드 버스트.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이한범이라고 합니다. 농구 선수로서의 모습이 확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오빠. 생전 처음 듣네요. 제가 다른 사람이면 농구 선수로서 키가 작아서 그런 말을 좀 들어본 적 없는데 네. 정말 제 농구 선수이고 야. 머리 스타일이 트렌디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귀한 기인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저를 알아보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네네네. 스튜디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목사님이 직접 운전해 주실 거예요. 예. 야, 괜찮을까요? 영광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주님 재림 전까지 이런 일은 처음일 겁니다. 제가 귀한 인도하심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아, 진짜요? 예. 야, 이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네. 영광입니다. 네. 아이고. 야, 이게 오늘 이렇게 이항범 선수를 직접 만나 뵙고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로 가는 동안 편하게 그냥 담소 나눈다, 네, 친구랑 네. 수다 떤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아, 네. 근데 목사님 저희가 운동 선수는 여기 처음 오시는 거죠? 처음이에요. 맞아요. 보통 노래하시는 분, 거의 뭐 창세기예요, 지금. 배우분 그랬었죠. 네.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코치님은 몸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랫동안 다져진, 예, 다부진 그 체형이 예.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육 관리 계속 하시는 모양이죠.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농구 시작할 때 이제 키에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외적으로는 이제 제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가 시작이 됐었죠. 시작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한 10년, 1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허. 어떻게 보면 뭐 아저씨 소리도 듣고 뭐 이제 농구하면 이제 입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막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나이는 숫자에 그냥 불과하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플레잉 자체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얼마든지 함께 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더 많은 걸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모범이 되고자 그러니까 말로 가르쳐 주는 것도 네, 좋지만 몸으로 직접 몸으로 네. 부딪히면서. 네. 실제로 코치님이 키는 큰데 배가 나왔잖아요. 신뢰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네요. 배우는 학생 입장에선 그래요. 맞아요. 시청각 교육인데 근육과 몸매가 딱 잡혀 있으면 신뢰가 돼서 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네, 정말 맞는 목사님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네. 예.
그건 현실이고 사실.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코치님 저희가 네. 이렇게 그 행복 아까 정류장에 서 계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항상 매번 초대 손님을 모르고 가요. 아. 그런데 이제 봉투 3개 안에 키워드 3가지를 주세요. 힌트죠.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하네. 근데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첫 번째는 최단신이었어요. 아. 그래서 코치님이 그 현역 그 농구 선수들 키에 비하면 많이 적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이제 그 기록은 아직도 안 깨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168 어허. 팔로서 이제 KBL 이제 1군 그쵸? 이제 멤버로 이제 드래프트에 온전하게 뽑힌 선수가 최초가 된 거죠. 이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최단신 최초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타이틀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고졸로서 프로를 입문한 이야. 그래서 최초 고졸 출신이 됐고 네네. 키가 작은 걸로 해서 최단신이 또 됐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이제 신입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운동을 중간에 이제 그만둔 상태가 되고 농구를 그때 안 하려는 마음이 잠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농구가 다시 너무 하고 싶어서 아하. 이제 그때 이제 프로를 꿈꾸고 도전했는데 그때 이제 전주 KCC에 제가 이제 입단을 하게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일반인으로서도 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3가지가 이제 최고의 최초라는 이제 기록을 타이틀을 갖게 됐어요. 3가지나요? 네네네. 와. 그래서 그때 많이 좀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코치님 그럼 농구는 뭐 어려서부터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네. 근데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아는 아이고, 예. 농구를 좋아하는 형한테 이제 제가 접하게 돼서 집에 와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이야. 마음을 뺏어 그냥 한순간에 저는 그때 당시에 농구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근데 너무나 뭐 마이클 조던이 핫했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유행처럼 도는 비디오였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순간에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농구공을 사서 예. 밖에 나가서 이제 튀긴 거죠. 근데 우와. 이제 농구 골 때는 한없이 높고 어. 그러니까는 너무나 높은 코트다 보니까는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하면 너 혼자 그때부터 이제 혼자 싸움이 시작되면서 마이클 조던 비디오를 보는 것이 그거 보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마이클 조던 코치님에게서 전수 받아. 그렇죠. 네. 그분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나름 독학으로. 네, 그러면 NBA 미국 프로농구 중에 맞습니다. 타이거 마이클 포거스. 조단도 있고 네, 스테판 커리, 그렇죠. 스테판 커리도 커리도 있고, 있고, 코비 브라이언트도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있고. 맞아요. 예. 혹시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지금도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지요? 저는 그래도 마이클 조던. 아하. 첫 마음. 네. 첫 마음은 제 끝까지 네.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첫사랑이네요. 네네네. 아, 그래서 제가 프로에 있을 때 네. 이제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이제 제 닉네임이 이제 베이비 조던이에요. 어허. 이걸 이제 팬들이 저한테 붙여준 거고. 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선수 때도 네. 참 말도 안 되게 23번을 늘 달았었고 와. 그 마이클 조던 신발을 신었었고. 네. 근데 우연치 않게 또 평균 득점이 23점이었어요. 이야. 키가 이렇게 저 단신 가는데도 놀랍다. 공격권 가드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유. 지나고 보니까 신기해요. 아니 네네.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든 게 네네네. 너무 인연이네요. 네, 거의 맞아요. 뭐 필연 같은 느낌. 네. 아니, 우리 코치님 두 번째 어. 키워드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우리 두 번째 키워드는요. 3대3이라고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이제 최단신에 연결해서 길거리 농구까지 연결까지 해봤었어요. 왜냐면 맞아요, 목사님께서 농구에 대한 이제 네. 지식이 많으셔서. 지금도 3대3 네. 농구하고 관련이 계시겠죠? 그럼요. 예. 야, 저에게도 정말로 큰 도전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3대3이라는 네, 이제 농구, 이제 길거리 농구 같은 네.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벤트 경기를 한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어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나이도 정말 어떻게 보면 뛸 나이도 아니지만 네. 제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을 해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선수들과 제가 3대3 또 길거리 농구로서 농구를 시작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추억 삼아서 한번 도전을 했었었죠. 아, 정말 그래서 지금 저 나이에도
아저씨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추성훈 선생님 말씀대로 그걸 한번 보였던 좀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러면 코치님이 이끄시는 팀도 참가를 같이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JBJ 바스켓볼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예. 거기에 이제 뭐 유소년도 있고 엘리트도 있고 한데 우리 성인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JBJ 이름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뜻을 모아가지고 한번 나가게 됐었죠. 그 대회 결과 또 결과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저희끼리는 얘기해서 저희가 평균 역량이 너무 다 높다 보니까 우리가 승패를 연연하지 말자.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팀으로 나가서 나이가 들어도 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 보여주겠다. 예. 그런 취지로 나갔는데 그래도 저희가 4강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4강까지. 예, 거기서 또 최선의 또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 담당으로 네.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코치님 음성을 계속 듣는데 네. 목소리가 많이 쉬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이거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막 그 왜 코치들이 소리치면서 그렇죠, 그렇죠. 가르치고 지시하잖아요. 네네네. 그러신 거죠? 맞아요. 제가 우리 주위에 이제 TV에 나오면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막, 야, 그게 왜 안 되니? 막 이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되게 차갑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한번 부딪히죠. 내 사명에 대해서. 근데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구로서 외면을 당했던 친구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키가 큰 친구들은 솔직히 그냥 저보다 실력이 안 되더라도 네. 되게 반겨주는 종목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한 번이라도 더 키 큰 친구들에게 눈이 더 가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외면을 당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외롭단 말이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했다고 하기에 보는 저는 이제 하나님 능력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 외면당하는 진짜로 좀 소질이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내가 분명히 같이 내가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는 그냥 서슴지 않고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더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쓰임을 받는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럴 때 더더욱 제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쓰임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명감 갖고 목소리 쓰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요. 네. 거의 뭐 작은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소외되고 어렵고 아, 네네네. 맞아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맞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칭찬과 경고는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니에요. 이 코치님의 제자들도 춤추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럴 때 제일 네. 행복해요. 네네. 목사님, 우리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박하사탕. 저희가 그때 실패해버렸어요. 아, 그 아버님 이야기는 생각 못하고. 우리 아버지, 그쵸? 네. 네, 영화 제목이고. 네. 저도 너무나 감명 있게 봤던, 그냥 전 바깥에 그러면 뭐 설경 감독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저는 그냥 우리 아버지죠. 이병철 배우. 이병철. 네, 네. 이병철 배우. KBS 이병철. 네. 예. 지금 영화를- 많이들 하고 네. 아마. 시청자님들이 네. 하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뗄 수 없는 예. 또 저희 영화는 또 친구이자 예. 또 저한테는 든든한 또 백이었고 네. 네, 또 마음도 많이 제가 속속 썩여드렸던 네. 그런데도 항상 져주시고 네. 했던 저희 아버지 이병철. 네네. 아니 저희가 너무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네네네.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와. 스튜디오를 다 도착해버렸어요. 정말 시간 가는 영화예요. 저는 계속 가고 싶어요. 스튜디오에서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신나게 네. 저희 함께 그렇게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그럼 친구들은 이제 놀리죠. 너 체육회야 그러면 아빠 맞아요. 와야지. 근데 왜 안 와? 뭐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다가 딱 클라이막스 때는 딱 나오시더라고. 와. 그런데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면 저는 막 겉으로는 막 안 하는데 막 속으로는 그때부터 막 친구들이 와 니네 아버지 막 그러니까 이런 존재. 그냥 저한테는 막 연예인 그쵸? 아버지도 늘 의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왜 난 구경을 안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죠 항상. 아버지를 보는데 그 다른 거 뭘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말 빼고. 나도 모르게 네.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한 걸까? 사랑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농구선수 이항범 코치와 함께 아버지이신 배우 이병철님에 대한 이야기, 또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까지 모실 때 무척 신나하셨거든요. 이 자리에 너무 신났습니다. 나와주셨어요. 네. 정말 아버지 이병철 배우님은 국민의 감초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귀하신 분이신데 네네. 어렸을 때 아버지 하면 어떤 추억이 있는지요? 저는 아버지 하면 그냥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 와. 그러니까 친구일 때도 있고 저한테 든든한 백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참 저보다 또 철없는 또 이렇게 아버지 같은 저희는 그런 게 시트콤 같이 지내는 또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그냥 좀 아버지란 말보다 저는 제 마지막까지도 아빠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냥 친근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통 여기 나오셨던 초대 손님은 그렇죠. 아버지 어떠셨어요? 그러면 엄격하셨다. 아, 무서웠다. 어렸을 네. 때는 뭐 말도 네. 못 붙였다. 친구 같은 아버지. 네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저도 쉽지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저희 아버지 자체가 또 가정에서도 막 이렇게 엄격하고 이런 또 배역이 안 어울려셨어요. 그냥 오면 이제 엄마한테 기죽고 아빠는 이제 뭐 엄마한테 깽깽거리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밖에서 아버지로서 할 일은 정말 멋지게 다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도 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가정은 지켜주시면서 정말 유쾌하게 보내시는 게 아버지의 성향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아빠에 대한 기억보다는 추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제 주위에서 보면 어떤 아버님 보면 이제 조금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근데 이제 그것이 좀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됐었을 때 정말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친구 같은 아버지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네네. 왠지 개구쟁이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 제가 개구쟁이였고 네.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뭐 공부 잘하거라 뭐 이런 거 그냥 원치 않으셨고 그냥 억압적이지 뭐, 않으셨군요. 예, 전혀.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일단 다 하고 그리고 뭐 네가 뭐 장난친 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만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제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때 이런 또 어른이 없구나. 요즘에는 또 제 주위에서 온 제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할 정도였거든요.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최고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 한번 사고 쳤어. 그럼 와. 그럼 또 네가 거기 책임져봐. 그럼 또 하고. 그래서 또 사고 칠 때 또 많이 또 개구장이다 보니까 막 크게 다치기도 해요. 네. 막 눈도 다치고 막 꼬매기도 많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일 먼저 와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촬영장 있을 때도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친드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리 새끼 막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네네. 뭔가 또 부득하게 있는데 뭔가 아들이 잘 되거나 또 아프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와서. 저도 이제 손주가 있는데 6살짜리가 네네. 유치원에서 아빠에 대해서 쓰십시오 하니까 아빠가 목사거든요. 네. 네네네. 우리 아빠는 설교를 잘합니다. 아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네네네. 자랑한 거예요. 아 아마도 오, 아빠가 배우시니까 맞아요. 어렸을 때 네. 친구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네.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아니, 우리 아빠 TV에 나오는 분이야.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거의 아버지를 뵐 시기가 없어서 오히려 제가 아버지한테 막 섭섭함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참 제 학창 시절 때는 아버지께서 너무나 왕성한 뭐 지금 말하면 뭐 예능,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TV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랑은 하고 싶은데 아빠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럼 친구들은 이제 놀리죠. 너 뭐 여기 행사 뭐 체육회 하고 그러면 아빠 맞아요. 와야지. 근데 왜 안 와? 막 그럼 얘들은 이제 막 오히려 그게 제 상처를 받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참 연예인답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다가 이제 뭔가 딱 됐을 때 나오시더라고. 이야. 그럼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면 그렇죠. 저는 막 겉으로는 막 안 하는데 막 속으로는 그때부터 막 친구들이 와 니네 아버지 막 그러니까 이런 존재 그냥 저한테는 막 연예인 그쵸?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땐 또 아빠지만 예. 그런 또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머나. 그러면은 아버지 막 출장도 가시고 배우 생활을 하실 때는 네네. 바쁘셔서 막상 일상에서 매일 뵙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뭔가 추억에 남는 다른 어떤 것들을 아버지와 함께 하셨나요? 아버지 그냥 드라마 제방 보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뭐 영상 통화나 뭐 이런 네. 걸 정할 수 있을 때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제 이렇게 복사 이렇게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뜨잖아요. 그러면 비디오 테이프. 아버지 오시면 딱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딱 가가지고 자 녹화 뿜 딱 뜨면은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뭐 일주일 열흘 걸리면 그걸로 보는 거야. 소금의 아빠.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방송했던 게 그나마 와 우리 아버지가 지난주에 영상했던 게 나한테 최근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녹화를 놓치면 이제 저한테는 또 이제 실망. 녹화가 안 된 거야. 그때는 이제 그런 실수가 있을 법하니까 그런 걸로 그냥 아버지를 추억하고 뭐 기사 같은 거. 뭐 신명 아빠 또 나오면 와 우리 아빠 뭐 이런 걸로 달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돌아오시면 뭐 하셨어요? 같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슈퍼맨 같은 거예요. 또 오면 또 그냥 바쁘다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가정에 뭐 어디 놀러 가 그때 무조건 놀러 간 거예요. 여행을 그 무조건. 옛날에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름이면 물수영장 가서 아버지랑 또 뭐 고기 구워 먹고 컵라면 먹고 스케이트장 가면 또 겨울 운동하고 또 군고구마 먹고 이런 거. 그러니까 늘 그런 추억을 늘 만들어주셨어요. 아름다운 추억이. 네네. 그래서 조금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또 기대하는 게 뭐냐. 아, 또 어디 가겠구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아버지랑은 학창 시절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정말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그쵸. 이 코치님이 결혼하면 네. 아버지와 똑같이 할 거예요. 아,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아니, 진짜로. 네. 제가 봐온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지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면 이제 아이고 남자가 뭐 체면도 없게 막 이런 말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어렸을 때에도 되게 멋있어 보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또 밖에서는 아버지가 할 일을 되게 남자답게 더 모든 걸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제 이상형의 가장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야, 친구 같은. 그 사진도 좀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여행지에서? 아, 예전에 되게 많이 있었었어요. 네네. 예, 워낙에 사진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나오고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마음속에 제일 많이 갖고 싶은 게 네. 눈으로 지금 남는 게 많이 없다 보니 그게 좀 속상하기도 해요. 네네. 그래요. 이사하기도 하고 네네.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네네네. 점점 사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혹시 아버님 촬영장에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지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막, 왜냐면 워낙에 가시면은 공연을 가면 이렇게 야외로 많이 지방으로 가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시트콤 촬영장이 된 거예요. 바로 저희가 집이니까, 이때 아빠가 한번 나오라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 친구라는 시트콤 되게 핫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여의도 그 중심권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초등학교 때 막 떨리기도 하고 아빠가 엔진 내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괜히 건방지게 들어가서 네. 그 아빠의 그 아들인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친구 같으니까 근데 그때 보고 나서 저는 아 연기자 배우 이병철은 제가 이제 리스펙. 아, 그전에는 그냥 아빠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의 일에 대해서 그 존중을 하기엔 또 이렇게 어렵잖아요. 또 갖기가 또 아들이 또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또 막 그런 존경심을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 계기를 갖는 게.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오케이 아버지 이 배우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 그다음부터는 진짜 팬이 됐어요.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아, 날 보면서 이렇게 난 아빠 같은 목사 될 거야 늘 그랬는데 최고의 찬사인데. 그런 게 나 아빠 최고의 같은 찬사. 사람. 이 코치님도 혹시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빠처럼 연예계에 한번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되게 많은 그런 이제 제안도 받았었고 이제 또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른이 이제 먼저 이쪽 길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운동선수 괜히 농구공 던져주고 막 이러면서 얘 지금 천재다 말해서 그렇게 가는 분들도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이제 진로에 있어서는 한 번도 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저도 생각은 있었었어요. 근데 연예인이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운동을 또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대리만족으로 하나 운동선수를 하나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 있어요. 아버지는 축구. 원체 아버지가 또 연예인 축구 그 활동을 또 할 때였고 또 주위에는 아니 아버지 주위 분들 이제 운동하신 분들이 스포츠인들이 많이 계셨어요. 뭐 축구도 많이 계셨고 농구 이런 아이스하키도 많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축구 때마다 이제 여름 이제 우리 해수욕장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를 그냥 제 여름 휴가는 그 선배 그 선수들하고 프로 선수들 대표 청소년 대표님이랑 국가대표 거기 그 전지훈련장 가는 게 제 여름 휴가였던 거예요. 여름 휴가가 전지훈련이요? 아버지가 그냥 보내는 거야. 야, 우리 짱구 데리고 가. 그러면 거기 가면 아버지도 안 오세요. 그냥 한 3일 있다 오시는데 쭉 던져놓고 거기는 가시는군요. 이제 선수들이 청소년 대표는 선수들이 다
저한테 삼촌들인 거야. 축구 훈련 받았던 게 농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구하면서도 작은 키에 이제 큰 선수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스텝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스텝. 예. 근데 축구에서만큼 수비를 따돌리는 축구에서의 기본 베이스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참 체계적인 트레이닝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 네. 그 아버지가 뭐 농구의 마음은 제가 끝까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트레이닝에 그게 큰 그림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너무나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코치님 성장 과정 속에 쓰레기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해가지고 네. 그러네요. 다들 식당 생각해보면 준비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걸어온 것 같고 그때 이제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아버지께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참 당장에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거든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 뭐 저 갖고 싶은 거 뭐 더 이상 걸로 항상 해주시는데 네. 농구 선수가 되겠다니까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거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아본 거예요. 아빠 왜? 왜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될 거야. 그냥 왜냐면 제가 또 2차 상처를 받을 게 뭐냐면 한범아 내가 아무리 주위 사람들 알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농구는 키인데 예.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너의 키로는 내가 이거를 내놓기는 내가 너무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되게 섭섭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아버지는 진짜 딱 냉정하게 알려주신 거죠. 왜냐면 오히려 그냥 어설픈 위로를 해봤자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저한테 노가 한번 온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럼 농구를 나는 아니구나. 근데 그때는 또 뭐 축구란 것도 하기가 싫었고 그냥 공부나 하자. 꿈이 잠깐 멈진 거죠. 슬럼프가 돼서 스톱이 된 상태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학교 근처에서는 농구를 잘한다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 그때 친구들이 그때 제 1회 이제 나이키 3대3 길거리 농구 대회라는 정말 센세이션한 3대3. 네네네. 지금 이제 농구 얘기 나오니까 지금 더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 그 3on3를 친구들이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제 의견하고 상관없이. 모르게. 근데 왜냐면 일단 우리는 한고미가 있어야 우리가 뭐라도 성적이 난다는 그게 증빙은 됐으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알겠어 나 일단 요번까지는 나갈게. 그래서 부모님 몰래 나갔는데 때마침 거기 엘리트 고교 감독님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거기가 오디션장이 됐던 거예요. 저희들은 모르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엘리트 그 감독님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농구라는 걸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여기 학교에서 나한테 그 아버지가 의아해한 거지. 근데 거긴 또 명문이야. 근데 왜 너 같은 애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농구에 대한 어떤 인정. 그래서 그건 그때도 순간일까요? 긴가민가 하시다가 네네네. 이제 아버지가 그럼 한번 가보자. 학부모리를 오라고 하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요. 거기 이제 엘리트 감독님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갑자기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앉아 있다가 제 뒤에 아버지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벌떡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병철 배우가 딱.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내 아들이야. 시큰하게 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인정. 아빠가 이렇게 농구를 하는 걸 거절하고 네네. 성장 과정 속에 맞아요. 와 이건 정말 아빠 이해가 안 된다 네네. 했는데 성장하면서 네. 이해됐던 부분들이 좀 있는지요. 아버지는 끝까지 의심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옆에서 들었던 게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좀 외로웠던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이런 타이틀을 보면은 와 항범이가 참 열심히 즐기면서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낸 그리고 이런 스토리일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내심 내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신과의 싸움을 했었고 늘 두려웠던 게 뭐냐면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예. 지금까지도 제일 작은 선수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장의 압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사람인지라 늘 다만 그걸 티를 안 낼 뿐이고 근데 그것이 늘 있었던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는 뭔가 내가 결과의 타이틀에 이르기 전까지는 뭔가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이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아버지랑 이제 식사를 하다 물었어요. 아빠 나 농구 잘하는 거지? 라고 한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그 마음이었던 거야. 잘했어. 내가 끝까지 안 하다가 근데 아빠가 너는 농구 잘해. 딱 이야. 그때 내가 와 그냥 여기 맺힌 게 화르르. 딱 그 무너지면. 아버지하고 뭐 예. 섭섭했던 뭐 그러니까 나를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더 열심히 좀 강하게 키우려고 왜냐면 거기서 옆에서 막 내가 서포트 해주면 항범이가 조금 더 절실하지 않게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때
시간 지나면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에 대한 사랑과 그러니까 저를 먼저 더 존중해줬고 저를 또 하나의 길을 가게 해서 아버지가 배우라는 그런 직업이 운동선수 한범이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이 한범이가 부담 가지 않을까라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왜 난 구경을 안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구경을 안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예. 한 번도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나. 몰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죠 항상.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아버지가 유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사람들 왔다 가면 한범이가 약간 부담인 거지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빠르게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다고 좀 생각했는데 역시나 저도 이게 아들인 것 같아요. 뒤늦게 그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만나기 전까지가 이제 그거를 계속 돌이키는 시간, 네. 그걸 내세이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휴. 제가 아버지로서 아마도 이 코치니 아버님은 몇 게임 농구장에 오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억제하면서 예, 사셨는데 아버님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네네. 아주 극적으로 야 이러한 부분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했던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막 다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쩌면 그 더더욱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 또는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일 또는 이제 아들에게 또 이렇게 주어진 일을 부모가 지켜보고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지킬 때 저는 돌이켜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 많이 외롭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참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다 감당했겠죠. 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로서 한 게 아니었고 그냥 옹리 난 아직 내가 슈퍼맨이야 라는 걸로 근데 제가 옳지 못한 이런 프로에서 갑자기 은퇴를 또 결정했을 때도 정말 이거는 사회에서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또 어쩌면 아버지로 지켜봤을 때 정말 이 힘든 걸 자라와서 정말 이제 꽃을 필 그리고 한범아 네가 진짜 보상을 받는 그냥 그런 시기까지 왔는데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또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파지시고 저희 가정이 개이고 했었을 때 저는 아버지가 한 번도 가정을 놓지 않았고 저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뭔가 원망을 안 했어요. 물론 안 했다면 거짓말 수 있지만 아들 앞에서는 너 후회 없어? 똑같았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지금. 근데 말로는 내가 거기다 후회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맞아요. 그냥 내가 내린 결정이야. 그냥 아빠 나 후회 없어. 아버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러시- 그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이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죠. 이제 뜬금없이 나온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뭐야? 그렇죠. 뭐 이러실 수 뭐야? 있죠. 근데 네. 168? 근데 그때 당시에 또 KCC가 또 우승을 막 하고 있는 예. 근데 또 아버지가 이병철 탤런트 그 비리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렇죠. 여러 가지 나오고 아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네네. 많이 이제 낯선 거죠. 기분도 좋고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보상 같은데 뭔가 점점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내가 하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 대로 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코트에서 그 모든 거를 감당했거든요. 그 성적들이.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기도가 멈춰지고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 있잖아요. 키 큰 선수가 한 번 실수하면은 그래도 관대하단 말이에요. 괜찮아. 근데 키 작은 선수가 한 번 실수하면 너무나 세요. 봐. 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계속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것도 엄청나게. 있고 항상 와서 완벽한 걸 보여야 된다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제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례적으로 없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안 하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참 부모 주위 사람들 충격을 많이 주는데 네. 정말 큰 충격. 그때 이제 그냥 시즌을 뛰지 않고 그냥 돌연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돼서 좀 아버지께서 많이 실망을 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정말 맨날 아주 큰 사고를 쳐요. 내가. 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보면요. 네. 네. 코치님 인생의 나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말씀하신 그
최고라는 3가지 타이틀을 갖고 부담 속에서 네.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맞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때 은퇴하시면서 돌연 맞아요. 이제 어려움이 가족 안에로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의 그 건강의 문제가 가장 왜 우리가 마음 네네네. 아파하는 부분인데 맞아요. 이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면서 그 뒤로 참 많은 역경이 있으셨죠. 네네네, 그쵸. 예, 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또 메이저 역할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더 충격이 더 컸을 텐데 그때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1년 좀 못 돼서 6개월 내에 뇌출혈 쓰러지게 돼서 어떻게 보면 한 16년간 병상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천국을 가셨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가 같이 저랑 이제 지켜보고 같이 지키는 자리가 됐던 건데 네. 그다음부터 이제 아버지와 저와의 이제 후반적인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 가정에 이제 병원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로 만만치 않았거든요. 진짜로 뭐 한 달에 막 500 막 이렇게 나갈 정도로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몇 년이 가니까 이제 집도 이제 우리 아버지 원래 집에서 뭐 전세로 내려오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아버지도 이제 가정을 돌보는 뭐 방송도 이제 많이 못 나갈 때였고 이제 희한하게 이제 점점 아버지 일도 없어지는 모든 게 맞물려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네요. 네, 완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는 제가 금전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일용직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아버지가 원래 모르게 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일용직이 어떤 걸 그냥 뭐 하시는 급식도 나가고 뭐 아이고. 물탱크 청소도 나가고 그 우유배도 나가고 그냥 그 상태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아버지가 우연치 않게 그 일을 알게 됐죠. 얘가 뭔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목장갑이나 이런 게 집에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저는 막 투덜댔죠. 아, 뭐 이렇게 뭐 없는데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거야. 칼같이 나가는 거예요. 뭐 아빠 지금 아빠 방송도 없잖아 지금 뭐 좀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서로 아픈 데를 찌를 수밖에 아픈 데를 없어요. 예, 서로가 이제 예민해진 거죠. 이제 편실은 사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계속 깊어지게 된 감.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쉽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같이 살다가 네. 이제 형도 이렇게 원래 있다가 이제 형은 결혼해서 나갔지만 둘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랑 또 같이 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만 우리가 지금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나를 살기 싫구나. 그럼 나도 좋아. 딱 좋아.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내가 어디 갈 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뭐 내 방은 마련해 줬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참 말하면서 다 네. 주마등처럼 그 시절이 싹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계형 이상 가족이라고 저도 고시원 생활이 시작이 됐고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인천 쪽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거기에 아는 지인분이 계셔서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 말을 뭐 하고 그런 생각 우리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각자 살 방에 있겠지라는 그 생각조차도 그 아버지가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엔 진짜로 할 수 없이 이상가족이 됐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심적으로는 더 똘똘 뭉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주위에 보면 이제 대부분 그러면 이제 뭐 아들끼리도 보지 않고 막 이러고 막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아들 안 보고 아들도 아빠 안 보고. 예, 근데 맞아요. 예. 그때는 당시만 해도 서로가 한동안은 다들 이제 보기 싫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머니께도 따로따로 가고 서로 그냥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다시 또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부터 과연 이 상황이 뭘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돼야 되는 게 더 교본이 되고 해야 되는데 남들이 그냥 정말 기분 이렇게 유쾌할 만큼 야 그거 봐 뭐 믿으면 이렇잖아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소연도 해보고 그냥 꺼진 예배당에 가가지고 내 기도하면서 아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버지를 교회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자. 그리고 어머니는 어차피 제가 늘 가면 기도하고 저는 가고 있으니 네네. 그래서 아빠 나 있잖아 내가 아들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뭐 잘 테니까 우리 아빠 내가 딴 거 안 할게
내가 볼 때는 아버지 교회만 나가면 배역이 막 다 들어올 것 같아. 아빠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아빠 내가 막 자존심 세우니까 아빠 한범이를 그냥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놨는데 네. 인정하니까 지금 봐봐. 나 지금 조금씩 잘 되고 있잖아. 막 지금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이 과정을 아버지가 보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 나가서 그냥 주여 한번 외치면 난 배워. 근데 그거를 계속 그 기도를 그게 한 몇 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께 늘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매년 이제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네. 그럼 아버지께 이제 아빠 뭐 그냥 무언에 그냥 그럼 이 성경책이 전달이 되면 그 안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뭐라도 하나 이러면 뭐가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도 그냥 그래 이거를 한번 집어넣으면 아빠가 뭐 이거 한 번이라도 보다가 이제 뭐라도 나오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아버지 뵈러 가면은 이거를 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제가 계속 선물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뭐 눈이 안 보인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아빠 알겠어. 큰 글자를 갖다 줄게. 제가 그걸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 왔어. 야 한범아 나 지금 교회 가려고. 이야. 아이고. 근데 왜요? 그냥 뭐 거기 가서 뭐 누구 있어? 막 일부러 의심스럽고 태어났죠. 태어났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뭐 아버지도 약간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게 마음속으로 당신께서도 이제 너무나 지쳤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러지만 마음속으로 막 울은 거예요. 근데 아빠 잘했어. 아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구나. 그럼 이제 끝. 근데 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 나가시고 식사하고 오시고 저한테 이제 근데 따로 이제 아버지 한번 예배당 한번 가고 그럼 이제 아버지가 제자라고 또 그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 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이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지만은 뭘로 보상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저는 이건 됐다. 아버지가 아멘 한 번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큰 재산. 믿음 좋았던 어머니가 예. 아버지가 교회 갔다는 소식을 듣고 들으면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어머니랑도 이제 가면 이제 얘기를 막 길게는 안 되지만 네. 엄마 이병철 씨가 아멘을 외치고 다녀. 그럼 막 웃어. 막 웃어. 와, 너무 그러면 기뻤어. 엄마도 참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그래서 딱 이병철 씨 딱 오시면 그냥 사랑의 눈빛으로 그러니까 생이별을 시킨 것도 참 나의 결정이기 참 이런 게 있어서 많은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또 살아왔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머니가 제일 반겨했던 게 근데 아버지 또 연기를 잘하셔서 또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굳이 성경책을 또 들고 와요. 근데 또 안에 보면 깨끗해요. 아, 너무 귀여우시다. 네, 그래서 그러신 분이에요. 그 친구같이. 유머스럽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 성경책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네. 제가 아버지를 이제 하늘로 보내면서도 이제 짐을 아버지 거 정리하면서 네. 제가 정말로 참 이제 끝까지 아버지는 저한테 서프라이즈 주신 분인 거예요. 왜요? 성경책을 깨끗할 거라고 다 봤는데 네. 아. 아드님이 주신 그 성경책. 항상 거기에 제 메시지 한범이가 선물 줬다. 2007년 한범이, 뭐 2011년 한범이 성경책마다 써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큰 안 보이신다고 해가지고 큰 성경 드렸을 때. 네. 그게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일 깨끗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범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예 안 보셨구나. 근데 희한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우와. 이거는 제가 그냥 보고 나서 그 넓은 그 큰 거기에 아버지가 그냥 이 색칠 같은 거. 네. 예. 형광펜 같은 거. 근데 그게 빌립보서고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되게 많이 선수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삶 속에서도 많이 느끼는 게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에 대해 있을 때 제가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보신 거 말씀을 체크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더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인도받고 있으니까 솔직히 울기는 하지만 솔직히 되게 든든해요.
그래 지금도 아빠. 눈으로 네, 아이고. 보시면서 입은 그래요? 웃으세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맞아 사랑 이런 것 때문에.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눈물은 나요. 눈물은 나는데 마음은 그냥 그래도 아빠한테 늘 항상 했던 게 막 울고 아빠 우리 이런 얘기가 안 나왔고 눈물은 나는데 아빠 우리 더 좋은 데 가지 됐어. 아빠가 아멘 했었고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책으로 정말 마지막 서프라이즈 선물 받은 네. 한고마 나 너로 인해서 그래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아빠도 끝까지 그냥 야 넌 뭐 네가 교회 나가면 네가 잘 돼야지 야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같은 편이지만 네. 그럼 뭐 교회 나가는 말을 제일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게 그 책 하나로 그냥 아버지한테 직접 듣지 못했지만 예. 고마워 예. 나 포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아니 그 집에 들어가서 힘들 때마다 그 성경책을 저는 그게 늘 네. 그러니까는 내가 늘 사고만 쳤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을? 예, 늘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아유 쟤는 정신 못 차렸네 이러지만 제가 그냥 내 자신스럽게 조금 뭐 교만할지 모르지만 그래 내 스스로 잘한 일에 옛날에는 내가 농구라고 쓴다면 지금 아빠 전부 맞아요. 네네 친구 같은 아빠가 친구이신 예수님 곁으로 가신 거예요. 아까 그렇게 계속 친구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슬픔 속에서라도 기쁨과 긍정 에너지가 계속 이제 되는 맞아요, 것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버지 고 이병철 배우의 그 1주년 맞아서 SNS에 네 맞아요 이렇게 뭐 남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심경이셨는지. 참 제가 이 방송 제안을 받을 때가 네. 아버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였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방송 제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 마이 갓. 근데 아버지 이야기만 하지. 아버지 이거는 당신이 날 초대한 거구나. 아빠 알겠어. 내가 또 당신이 진짜 또 역시 배우 이병철 일주일에서 내 얘기 좀 한 번만 좀 하자. 자,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희한했었어요. 그렇지. 그때 제 마음가짐이 아빠는 그냥 당신 만나러 갈게. 그냥 우리 통해서 우리 얘기합시다. 아, 다시 만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어. 제가 그래서 아까도 계속 당신 만나러 갈게요. 택시도 기다릴 때도. 네. 저는 지금 뭐 한 번 또 일주일 때 제가 혼자 갔다 오기도 하면서 네. 이렇게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어떤 영상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모습이니까 그냥 제가 원래 뭐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찍고 나서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서 솔직히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 아직까지도 못 보겠는 거예요.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예. 그 아이들 막 이렇게 농구 사진 보다 보면 이제 이쪽에 아버지 어머니 사진 있으면 그냥 보면 되는데 아직은 막 흘러가더라고 아직은. 그러면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어쩌면 아버님 뵈러 나오는 듯한 또 아버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듯한 나와주셨으니까 혹시 아버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하는 짱구 왔어. 짱구 왔어.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걸 저는 정말로 믿기 때문에 아들은 슬프지 않아. 그리고 아빠 내가 슬프지 않다 해도 섭섭할 필요 없고 난 아버지가 제일 좋은 곳에 계실 거라 믿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내가 꼭 더 정말 잘 살아가는 모습 보이도록 할 것이고 아버지 통해서 아들 배우 이병철 이항범 결코 우리의 삶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은혜가 마무리되고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본향에 올라갔을 때 우리 행복하게 즐겁게 한번 시트콤처럼 살아봅시다. 아멘. 그때는 증상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 그래요. 네네네네. 되게 이제 이 남자들은 또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근지러워서 못해요. 근지어서 못하는데 혹시 해보셨는지요? 아니 제가 엄마한테는 그렇지 맞아요, 엄마한테는 맞아요. 해요. 원래는 아들들이. 엄마한테도 엄마한테도 이제 뭐 이제 아프시고 난 다음에 솔직히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막 엄마가 애기 에, 같아지니까 에, 에, 아프셔서. 근데 이제 아버지께는 정말로 막 뭔가 이게 표현이 마음은 있는데 네. 아니 뭐 뒤에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나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더 이렇게 친구처럼 근데
아, 근데 갑자기 그때 같네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는데 그 다른 거 뭘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그냥 말 빼고. 나도 모르게 네. 이게 진짜 내가 사랑한 거야. 그냥 사랑해. 또 그런 모습이셨고 많이 또 차가워지셨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냥 바로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 천국 기도하는 기도드리고 그냥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없다 그냥 근데 이 말을 왜 아이고 우리 아빠 아이고 편안하게 계시네 아빠 보고 싶어하고 아빠 사랑하는 짱구 왔어 짱구 아빠 편안하게 가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요 하늘 날아가서 엄마랑 미리가 있는 엄마랑 같이 있어 우리 아버지도 마지막 길 멋있게 연예인 이병철처럼 멋있게 준비해 드릴게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사랑했던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후회가 없더라고요. 너무 야 한국어 잘했다. 근데 그 말도 그때 많이 못했다면 그 말이 그때 못했더라면 저도 네. 또 지금 막 뭐 이게 무슨 소용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다 들으시겠지만 그 소리를 했더라 말을. 코치님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였는데요. 네네. 요새 제가 어디서 들은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고.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과정 가운데서 순간마다 이끄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맛보고 체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가 코치님 삶의 이 여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스란히 오늘 배워본 것 같고 또 함께 또 그 항로를 막 따라갔던 것 같고 감동도 받고 또 배우게 됐어요. 아이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위로를 받으셨고 또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혼자 그냥 울고 웃은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배운 것 같아요. 그만큼 네. 많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는 고 이병철 배우의 아들이자 농구 선수인 이항범 코치. 순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항범, 하나님께 항복한 항범이 그런 생각이 문득 나서요. 참 좋은 분들과 기쁨에 또 의미 있는 깨달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 저희와 또 시청자 여러분께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실 제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캐스팅 들어왔을 때도 취소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항상 집안에 계신 게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밉기도 했어서 막 차단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제가 그 카톡을 보고요. 그냥 마음이 다 풀렸어요. 아이고. 이야. 아버지를 만나면요. 네. 제가 안아드릴 거예요.